안녕하십니까. 박스돌파입니다. 12월 11일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재무제표에서 보면요, 부채 비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다가 부채를 나눈 값입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200%가 넘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00% 넘으면 우리나라는 양호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다. 그렇게 알고요.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가 예, 유동 부채로 나눈 거고요.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당장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일 때가 참 양호합니다. 이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는 거 보면은 당좌 비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표가 있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는 예,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래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플러스가 됩니다. 투자활동은요, 마이너스가 조금 나도 됩니다. 뭐냐면요,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번 돈을 빌린 돈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요. 투자는 뭐냐면 땅 같은 거 사잖아요. 자산 같은 것을 매입할 때 이거는 마이너스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산 같은 거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요. 예,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을 있지 않습니까? 배당 같은 걸 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런 거 투자할 때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무활동하고 투자활동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플러스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는요, 영업활동이 플러스고요, 투자활동이 마이너스고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성장하고 공격적인 회사는요, 재무활동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요, 예, 이 차입금을 많이 빌린단 말입니다. 재무활동에는 차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입금을 많이 빌릴 때는, 그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고 위험한 재무활동이 많이 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빌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요.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 났다는 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고 마이너스 되고 빌린 돈을 갚으면은 이게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돈을 만약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그럼 기아차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기아차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22년도에는 봅시다. 10조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하여튼 단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11이고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 법인세도 좀 줄어들었고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올해. 예, 올해 배당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배당을 많이 줬고요. 예, 올해도 배당을 더 많이 주거든요. 작년에 배당을 5% 주는데 아마 올해도 한 5% 정도 줄 겁니다. 한 5,000원 정도 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투자활동은 보면 마이너스가 났는데 작년보다는 더 적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요, 유형자산을 처분했거든요. 처분함으로써, 예,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난다고요. 플러스가 나죠. 예, 무형자산 처분했고, 플러스 나고요.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표는 하여튼 이 좀 마이너스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재무활동에, 유형자산을 취득했네요. 취득을 많이 했네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취득도 많이 했고, 아마 이게 처분하고 취득을 훨씬 더 많이 했네요. 이 보십시오. 유형자산의 취득 여기 많이 했고, 여기 처분했거든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많이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유형자산을 취득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봅시다. 유형자산을 취득해버리면은, 예, 이게 돈이 부족해서 자산을 팔아서 돈을 그게 투자활동이거든요. 자산을 처분하면 증가하고 자산을 매입하면 감소한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산을 샀지 않습니까? 자산을 사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땅 같은 걸 많이 샀단 말이죠. 회사는 결국 땅을 많이 사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고요. 재무활동은 사채라든지 이런 거 보십시오. 올해는 사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차입금도 증가하지 않았고요. 예, 이 정자도 안 했고요. 상당히 좋게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차입금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상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상한했고요. 사채 상한도 많이 했고요. 훨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54인데 여기는 120이네요. 배당금도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배당금 이런 거 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이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오늘 제가 유동 비율은 200%가 되면 좋고요. 당좌 비율은 100% 되면 되고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되면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는 플러스가 나야 되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야 되고요. 재무활동도 마이너스가 나야 됩니다. 이까지는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빚입니다. 빚. 빚이 뭐냐면, 자본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자산입니다. 빚하고 집하고 합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집이 아파트가 10억짜리 집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빚이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10억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얼마입니까? 7억이잖아요. 10에서 3을 빼니까 7억이 됩니다. 그럼 부채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럼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이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뜹니다. 그럼 기아차는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39, 34거든요. 하면 0.87이 됩니다. 그래서 87%입니다. 그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요, 그 회사에 그 현금을 당장 갚아야 할 돈을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자, 유동 비율은 자산이 있거든요. 자산 대 부채입니다. 유동 비율이 당좌 비율보다는 더 큽니다. 이게요. 유동 비율은 다 합친, 당좌 자산하고 다른 자산을 합친 거거든요. 이 광의적 생각하면 됩니다. 당좌 비율은 당장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좌 비율이 이런 거는요, 자산에 대한 거 합니다. 부채가 만약에 내가 빚이 300원이다. 내가 실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00원이다. 부채하고 자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산이 더 많죠, 항상요. 그래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뭔지 알죠? 자기 총재산이고 부채라는 것은 빚입니다. 빚이 2, 유동자산이 4, 이러면 2분의 4니까 2가 되잖아요. 200%잖아요. 그러면 억수로 안전합니다. 빚보다는 빚이 만약에 2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4가 돼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 200% 되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요, 회사가 돈을 갖다가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들어오면은 플러스고요. 나쁜 회사는 이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약에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부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시켜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할 때 만약에 빌리주자지 않습니까? 그런 거, 투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런 거 할 때는 만약에 거의 마이너스로 됩니다. 만약에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버리면 돈이 어찌 됩니까?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버리면 이게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알아듣겠죠? 재무활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사채가 되잖아요. 사채가. 빚이 지잖아요. 빚이 버리면 회사에서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경영하려면 돈을 좀 빌려야 되잖아요. 차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해버리면 이게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아듣겠죠? 대충요? 이 세 가지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고요. 이 유동 비율은 자산에 대한 거고요. 자산이 많으면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유동 비율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기아차를 아까 잡아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은요, 오늘은 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시총에서 그 1위에서 22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대충 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점이 쫙 올라갑니다. 20이라고 60이라고 대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큰 거래량이 뜨면서 이렇게 이는 십자형이 뜨지 않습니까? 꼭대기에서 이렇게 쫙 밀리잖아요. 그러면 요 근처는 조심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근처에서 팔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해버리면 이게 반드시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자, 이 양봉은 알아듣겠죠? 자, 양봉이라는 거는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 합니다. 요 100원짜리 시작해가지고 요 1200원에 마치는 거고요. 음봉은 아침에 고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푹 빠집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주식이 여기서 출발할 때 짱대 양봉을 그리면서 감싸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래 갑니다. 예, 이 그냥 제가 오늘 패턴을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시총 오늘 1위에서 52 종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많이 갔는가 볼게요. 예, 많이 간 종목들이 오늘요. 예, 기아차가 괜찮고요. 쉘턴이 오늘 심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많이 갔고요. 네이버는 좀 빠지더라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 종목 사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LG전자는 살 필요 없고, 삼성 SDS가 많이 갔네요. 삼성 SDS 많이 가고, KTNG도 뭐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KT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KT가 엄청 세게 갔거든요. 예, 에코프로 머티는 사면 안 됩니다. 이 국민연금 조금 있으면 시급할 겁니다. 이 종목은요. 예, 에코프로 머티는 살 필요가 없고요. KT가 엄청 심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초특급 주도주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요 종목 중에서, 예, 시총 큰 거 종목에서요, 제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를, 예, 제가 옛날에 요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주도주 매매법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1위에서 52 종목만 매수한다. 네이버에서 금방 확인했죠. 이 시총 1위에서 52 종목 제가 1위 카피를 해놨습니다. 예, 해놨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외 종목은 ETF 종목을 삽니다. 반도체라든지요, 바이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ETF로 삽니다. 그 다음에 21선이 하늘 위로 쳐다보면서 가는 종목을 삽니다. 자, 이 선이 21선이거든요. 요 선이, 이 선이 21선입니다. 예, 주식은 이 선이 21선이 위로 올라갈 때만 삽니다. 자, 주식은 21선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삽니다. 그러고 이제 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만 매수합니다. 예, 그러고 이 선이 전환선이지 않습니까? 이 전환선을 타고 갈 때, 한번 한번 이대로 옵니다. 이때 한번 사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종목 보십시오.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요. 제가 많이 했죠. 21선이 위로 하늘을 쳐다보는 종목을 본다. 주가는 이전 고점을 많이 안 떨어진 종목이 주도주다. 주가는 21선 밑에서 사야 된다. 참 힘들죠. 이런 거 주도주는 21선은 잘 안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주가는 볼리저 밴드 상단부를 위고 가는 종목만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볼리저 밴드 상단부잖아요. 이렇게. 이 선이 볼리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이 선이 볼리저 밴드 상단선을 치고 가는 종목으로 삽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보십시오. 이래 되잖아요. 치고 올라가다 한 번에 빡 빠져줍니다. 빠져주는데 이 구름대를 안 빠져야 됩니다. 이 구름대 안 빠지고 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보들을 오늘 제가 종목을 안 볼게요. 자, 삼성물산 괜찮죠? 삼성물산 가져가는 거죠. 기아, 예, 기아도 상당히 세죠. 상당히 셉니다. 기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SL. 자, SL은 보십시오. 요 구름대를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안 빠지거든요. 그럼 21선이 하늘로 쳐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그 다음 종목으로 대한통운도 세게 가버렸네요. 아, 참, 사기 힘듭니다. 대한통운, KT 사야죠. KT 사야 됩니다. KT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선을 타고 가거든요. KT 주도주거든요. 자, 주도주만 사야 됩니다. 네이버는 빠졌더라고요. 네이버도 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전환선까지 들어오거든요. 이 전환선에 사면 됩니다. 이 전환선에서 사면 됩니다. 이 전환선에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다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예, 못 기다려서 그렇죠. 네이버. 예,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자, 한솔케미칼도 상당히 센 종목이죠. 야, 이 근처에 사면 되겠네요. 한솔케미칼. 예, 21선이 하늘을 쳐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주식은 21선이 하늘로 쳐다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요. 하늘을 쳐다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알겠죠? 알아듣겠죠? 21선을.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가지 않는 이유가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삼성물산 받고요.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을 많이 갔거든요. 아, 셀트리온 놓쳐버렸더라고요. 제가요.
아, 셀트론 사야 되는데, 참, 아침에 시작할 때 사야 되는데, 못 샀네요. 예, 근데 이 짱대 양봉 두 개 나오면 좀 조정하겠죠. 이까지 도르겠죠. 안만 그래도. 예, 도를 겁니다. 여기가 도를 것 같습니다. 걔 메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은 실적이, 예, ROE가 13이고요. 퍼가 45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무 고평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론은 별로 많이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종목으로 볼까요? 뭐가 있는가요? 예,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많이 간 종목도 기아 같고요. 그 다음에 간 종목들이 네이버도 봤죠. 좀 전에 네이버는 좀 내려도 사면 되고요. 예, 한국전력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럴지는요. 예, 그 다음에 KT 봤죠. KT도 괜찮고요. 예, 예, 에코프로 멋진 이는 안 삽니다. 이거 사다가 나중에 되면 골병됩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FM 예, 그런 종목도 좀 사야 되거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반도체는요 하나로 잠깐만요. 여기에 하나로 여기 있거든요. FNK 반도체. 예, 이 종목을 좀 사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을 좀 사고 싶거든요. 요 21선 밑에 사야 됩니다. 여기가 내려오겠네요. 여기가 오거든요. 아마 여기서 놓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놓으면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9,700원 정도에서요. 예, 이 종목 좀 사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